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국어, 언어와 매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언어와 매체 시험 문제는 다른 시험보다 문법적 개념을 배경지식으로 많이 요구했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적인 일례로 선생님 학교 친구들도 시험을 보고 나와서 선생님 부속성분을 선택지에서 만났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필수적 부사어가 부속성분인지 필수성분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들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비슷한 친구들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헷갈리는 것은 정리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문법 개념을 잘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한단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이상 문법적 개념을 완벽히 내면화하겠다라는 각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한 학기 수업만 안 해도, 문법 수업만 안 해도 그 문법 개념을 많이 까먹어서 수업을 하려면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단다. 너네도 똑같겠지. 그래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아주 잘 해온 것처럼 남은 기간에도 잊어버리고 망각하지 않도록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렴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는 문법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문법만큼 공부한 대로 점수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기가 어느 영역에서 자꾸 실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어 있는 개념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어와 매체 이번 시험 같은 경우 매체 문제는 해설지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강의하지 않고 언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만 어떠한 영역에서 출제되었고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5번, 36번은 다 단어 문제였었습니다. 물론 의미 영역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의미 영역이 같이 붙어 있기도 했지만 크게 보면은 단어의 형성 문제였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35번 문제는 36번과 같이 묶여서 단어의 형성 방식 문제였었고요. 35번 문제만 따로 보자면 단어의 구성 요소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조금 이것 때문에 틀린 친구들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6번에서는 단어의 이해를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단어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7번은 의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의문에서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의문의 변동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개념을 일절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요구했던 문제입니다. 자, 38번 는 문법 요소와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크게는 문장 영역에 들어가는 문제였었죠. 자, 마지막 39번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세 국어 문제였었습니다. 체언과 조사 그리고 부속 성분 등의 그러한 개념을 요구했었던 문제였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두 문제 플러스 의미 조금 묻혀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문 문제, 그 다음에 문장 문제, 그 다음에 중세 국어 문제, 이렇게 5개의 문제로 이루어진 9월 모평이었었다. 자, 그러면 3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지문 설명은 일일이 하지 않을게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친구들은 EBS 강의나 인터넷 강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A에서는 복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복합어 얘기를 하고 복합어의 종류를 파생어와 합성어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가면은 단어가 형성될 때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지요. 자,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36번에서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줄어들어서 형성된 단어는 의미 관계도 그 형성에 사용된 말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의관계, 상하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의관계와 상하관계의 개념은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일단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나와 있지요. 자립 형태소는 혼자서 쓰일 수 있는 거, 의존 형태소는 혼자서 쓰이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소를 얘기를 하는데 자, 용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용과 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꿈을 자립 형태소로 보시면 안 됩니다. 꿈은 무엇입니까? 꾸다에다 이 어근에다가 명사 형성 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의존 형태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 둘 다 자립 형태소는 아니다 라고 찾아내셨어야 되는데 꿈을 자립 형태소로 보신 분은 아마 이 문제를 틀렸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봄날과 망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봄과 날은 봄 어근, 날 어근입니다. 망치질 같은 경우에는 질이 접사이긴 하죠. 그래서 둘 다 파생어이다라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3번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 필이 되고 이가 자가 되겠죠.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건 얘는 틀렸다고 하신 분들은 제대로 알고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를 혹시 의존 형태소로 보고 틀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는 사실상 자립 형태소이고요. 지으에다가 니은이 붙어서 지은이 되었는데 얘가 의존 형태소로 쓰였죠. 그래서 3번도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4번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놀 플러스 이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맛의 단이 달에 니은이 붙어서 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을 뜻하는 꽃, 고무신에는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과 당연히 고무신이 되겠죠. 지금 분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찾으셨으면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36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용해라 라는 문제이지요. 자, A는 흰자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해당한대요.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맞죠? 위가 빠졌죠? 줄어들었죠? 흰 플러스 자위에서 네, 위가 빠지고 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과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의관계를 어떻습니까? 흰자위나 흰자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유의관계를 맺지 않는다가 틀렸어요. 자, 2번 B는 공수는 기억에 해당하고 한 단어에서 줄어드는 경우가 아니라 공격과 수비이기 때문에 첫 글자들을 첫 음절을 결합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자면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유의관계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틀렸죠. 그렇죠. 두 말과 상하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공수 안에 공격과 수비가 들어가므로 상호관계가 되겠죠. 3번 C는 자, 직선은 니은에 해당되고 직접 선거 줄임말이니까 직과 선 붙어서 니은에 해당되고 여기는 맞습니다.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상호관계를 맺는데요. 직선은 선거의 하위 어지요. 그래서 표시를 하자면 직선은 선거에 포함이 되지요. 상호관계 맺는 거 맞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3번. 자, 4번 T. 민자는 민간 투자가 지금 비에 니은에 해당하려면 민투가 돼야 되죠? 근데 민자이기 때문에 디귿번입니다.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민투자의 자 이렇게. 그래서 틀렸지만 뒤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유의관계를 맺지 않는다. 상하 관계를 맺죠. 네, 유의관계를 맺지 않는 거는 맞아요. 자, 민자가 투자에 들어감으로 상하관계를 맺는다. 5번 이는 외화는 디귿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외국영화이기 때문에 외화입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상호관계를 맺지 않는데요. 아니죠. 영화 안에 외화가 들어가죠. 외화가 영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하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이다. 자, 37번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 의문의 변동의 종류를 안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몇 번씩 일어났는지를 따져서 맞춰봐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재밌는 한번 볼게요. 자, 재밌는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쌍시옷이 디귿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비음어가 한번 일어납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과 그다음에 비음어가 일어나기 때문에 둘 다 교체입니다. 교체가 두 번 일어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얽매는 한번 볼게요. 얽매는 같은 경우에 일단은 리을 기억이 탈락이 되죠. 그래서 얽매는 이렇게 됩니다. 탈락 한번. 네, 이 얽매는 다시 비음하기가 일어나서 미음의 영향으로 기억이 이응이 됩니다. 그러면 교체 한번. 그래서 결국 탈락 하나, 교체 하나 일어나는 거니까 기억의 조건에 얘는 맞지만 재밌는은 틀리죠.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첨가가 일어납니다. 불이익이 되죠. 이 니익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리가 리을 때문에 불리익이 됩니다. 그럼 첨가 하나, 유마 하나 이렇게 일어나니까 유마는 교체이죠. 그래서 첨가 하나, 교체 하나가 불리익은 맞습니다. 근데 견인력 한번 볼게요. 견인력, 이거 함정이에요. 견인력 마치 니네, 니은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음되어서 넘어간 겁니다. 견에 있는 받침이 연음되어서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첨가되어 있는 거 있나요? 아니에요. 첨가된 거 없어요. 니은 첨가 역 아닌가요? 아니죠. 뭡니까? 이거는 네, 니은 때문에 얘가 니은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첨가가 일어나지 않았다. 교체만 한 번이다. 그래서 견인력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자, 3번 봅시다. 똑같이 한번 볼게요. 똑같이는 일단은 똑같이로 경음어 한번 일어나죠. 교체 경음어 한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티읕이 뒤로 넘어가면서 뭐 일어납니까? 국외음화 일어나요. 그래서 국외음화 한번 교체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체가 지금 두 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묻힘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일단은
파, 무, 디귿 받침이 뒤에 히읗과 축약되어서 틴이 되고요. 축약 한 번, 그 다음에 이 티읕이 국외음화 돼서 파무 친 국외음화 됐으니까 교체 한 번입니다. 축약 한 번, 교체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되지만 똑같이는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읍조려 한번 볼게요. 읍조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리을, 피읍이 결국은 리을이 탈락됩니다. 그리고 피읍이 비읍이 되죠. 여기서 탈락 한 번,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한 번, 교체 한 번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 비읍의 영향으로 지읒이 경음화되죠. 그래서 탈락 하나, 교체 둘이 일어납니다. 교둘, 달 하나. 일단은 읍조려는 맞고요. 자, 건늙어 한번 볼게요. 건늙어. 티읕이 어떻게 됩니까?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교체 한 번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늙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디귿이 다시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화가 일어나서 니은이 됩니다. 그러면 교체가 두 번이 일어납니다. 근데 탈락된 거 있나요? 여기서도 헷갈리라고 지금 연음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음이 뒤에 모음으로 넘어가 있지만 탈락된 거 아니고 연음 현상이에요. 그래서 2번은 교체, 2번이 아니라 건늙어는 교체만 두 번이다. 리을에 해당될 수 없다. 자, 마지막 버들립 한번 볼게요. 일단은 버들립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입에 첨가가 한번 일어납니다. 버들립이 되지요. 그러면서 첨가 일어나고 교체 일어납니다. 음절의 끝소리 기치 일어나지요. 그러면 교체 한번, 첨가 한번 지금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니은이 결국 앞에 리을 때문에 유음화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버들립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교체 두 번, 그 다음에 첨가 한 번의 조건에 만족이 되니까 미음이 될 수 있고요. 덧리버 한번 볼게요. 덧리버도 결국 덧에 지금 첨가가 됩니다. 첨가 조건이 되죠. 리버 이렇게 됩니다. 덧리버 이렇게 되면 첨가 한 번 일어났고요. 이 니은의 영향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일어났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했어요. 자, 일단은 시옷이 디귿으로 변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체가 아니라 첨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니은의 영향으로 앞에 비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음되어서 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첨가 하나,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 하나, 그러니까 교체 두 번 일어났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네, 3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문장의 문법 요소를 묻고 있고요. 운동, 피동 표현과 주동, 사동 표현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두 가지 표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문법의 그 질문과 대답 과정을 통해서 문법의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기억번 한번 볼게요. A는 뭡니까? 주동이면서 뭡니까? 자동이죠. 형이 동생을 업었다. 서술어 의시를 넣어야 하지만 B에서는 시를 넣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높임의 대상을 어머니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있는 이 기억번에서 어머니께서 동생을 업었다라고 할 때 업으셨다라고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건 맞고요. 근데 B에서는 동생이 어머니께 업혔다라고 할 때는 여기 업히셨다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주어가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B에서는 시를 넣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니은번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볼게요. C나 D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할머니께 책을 읽혔다 라고 C가 되겠죠. 그리고 D는 나는 할머니께
께서 책을 읽으시게 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므로 시에는 동생을 할머니께로 로 바꾸고 읽혔다를 시를 넣어야 합니다. 시는 못 들어가죠. 나는 할머니께 책을 읽혔다.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시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동생이를 할머니께서라고 주어로 바꾸면 읽게에다가 이거 높임의 선어말어미 의시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은 맞다. 자, 4번 볼게요. A는 동작의 완료 후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지만 B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고있다를 붙이면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 라고 한다면 A는 업고 있다가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B 같은 경우에 동생이 형에게 업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행만 나타낸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 자, 녹음을 하다가 종이 쳤어요. 참, 다 놀라셨죠? 네, 죄송합니다. 자, 5번 디귿의 A와 C는 모두 동작의 진행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도 되고 그 다음에 동작의 지속도 되는데 C 같은 경우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진행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진행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선지는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2번 고르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문제이고요.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에 A에서 이 중에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속 성분이 있는 것만을 고른 것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체언 조사가 무엇인지는 친절하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부속 정분이 무엇인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찾아내시면 됐습니다. 자, 일단은 A번에 체언과 조사가 붙은 부분 한번 볼게요. 내희. 자, 그 다음에 발아래. 그 다음에 B번에 말씀이. 그 다음에 중국에. 그 다음에 3번에 생인에.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4번에 자식이. 그 다음에 양재. 그 다음에 5번에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속 성분을 고르는 거예요. 부속 성분은 뭐가 있어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관형어, 부사어 뭐만 있습니까? 부사어만 있죠. 발 아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번에 같은 경우에 중국화, 달라 부사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인에 관형어 있네요. 네 번째 모습이 자식이 단정하여 둘 다 관형어와 부사어 아니죠? 네. 둘 다 주어입니다.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주어로 쓰였고요. 마지막도 다 주격조사. 내가 이르리니 네가 잘 들어라 라는 주격조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A, B, C에만 관형어 또는 부사어인 부속 성분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언어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까지 개념 정리, 반복도 반복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효율적으로 시간 쓰시면서 문법에서 절대 한 문제도 틀리지 않도록 그러려고 여러분 문법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결과 얻으시고 마지막까지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